그래서 해당되는 숙주에 이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해당되는 그 병원체와 관련된 질병이 어떻게 발병이 되느냐. 그에 연관이 되는 그런 성질이 첫 번째 감수성. 얼마만큼 그러한 병원체를 잘 받아들이느냐라는 성질이고요. 면역은 뭡니까? 얼마만큼 잘 방어하느냐라는 겁니까? 저항력이 얼마만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죠? 저항력이 얼만큼 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면역 같은 경우에 이뮤니티라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비특이적 저항력이 있고 특이적 저항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우리가 보통적으로 우리가 비특이적 저항력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되느냐면 선천성 면역일 경우에 보통 비특이적 특정한 어떤 성질의 어떤 병원체에 대한 어떤 저항력이 아니라 보편적인 어떤 저항력을 가지는 것이 선천적 어떤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좀 제가 용어적으로 좀 전공 용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체내에 들어온 어떤 이물질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체내에 만약에 병원체라든지 이런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이 이물질에 대한 성질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형으로 방어하는 이러한 저항력이 비특이적인 저항력이라고 합니다. 그와 반대로 특이적인 저항력은 반대겠죠. 그 성질에 맞게끔 우리가 어떤 방어하는 그러한 면역력을 특이적 저항력 이것은 주로 후천적으로 발생이 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내가 질병에 걸려서 그 다음에 어떤 그러한 유형의 질병이 왔을 때 그에 대한 방어를 자기가 하게 되겠죠. 이것이 후천적 면역이 됩니다. 그래서 비특이적 저항력과 특이적 저항력이 있는데 비특이적 저항력은 어떤 그 병원체의 성질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한 유형으로 우리가 방어하는 그런 체계가 비특이적 저항력. 대표적인 어떤 형태가 우리가 선천적 우리가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선천성 면역이라고 보면 되겠고 특이적 저항력은 특정한 물질에 대해서 거기에 맞는 유형으로 우리가 방어하는 그러한 저항력을 특이적 저항력, 즉 이거는 후천적 면역으로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지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감염균에 대해서 자기 몸을 방어하고 임상 증상을 없애거나 또는 가볍게 하는 이런 능력을 뭐라고 한다?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 이제 우리가 면역은 아까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선천적 면역 이거 뭐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자연적인 면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우리가 비특이적 어떤 면역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후천적 면역이라는 것이 있죠. 후천적 면역은 뭡니까? 질병이 에,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예방 접종이라든지 또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형성이 되어지는 면역이 후천적 우리가 면역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면역을요 크게 우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잠시 해드리면 특히 이제 어, 여기 보시면 후천적 면역 같은 경우에는요 후천적 면역 같은 경우에는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능동 면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능동 면역. 그죠? 능동 면역.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동 면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수동 면역. 그래서 우리가 후천적 면역에는 능동적 면역과 그 다음에 수동적 면역이 있는데 능동적 면역에도요 자연 능동이 있고요 자연 능동이 있고 인공 능동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수동 면역에도요 자연 면역이 있고요 인공 그죠? 수동 면역이 있습니다. 인공 수동 면역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후천적 면역에는 능동 면역, 수동 면역 둘 다
그죠? 자연 능동, 수동 능동, 자연 능동, 인공 능동, 자연 수동, 인공 수동 면역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어떤 체계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까도 이야기했죠. 이 후천적 어떤 면역에는 크게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누어진다. 그죠? 그래서 능동 면역이라는 것이 뭐냐? 한마디로 능동 스스로 그죠 면역을 형성을 해서 어떤 항원의 자극에 의해서 항체가 형성이 되는 그런 면역을 우리가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즉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브 이뮤니티 숙주 스스로 면역체를 형성합니다. 숙주 스스로가 면역성을 형성을 해서 이러한 면역력을 지닌 것으로 어떤 항원의 자극에 의해서 항체가 형성되어지는 이런 면역을 능동 면역이라고 하고 그죠? 능동 면역은 크게 자연 능동과 인공 능동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자연 능동이라고 하면은 자연적으로 생기는 면역. 즉 제가 어떤 예를 들어서 두창이나 홍역과 같은 또는 장티푸스와 같은 이러한 질병을 앓고 난 다음에 자연적으로 제가 완쾌가 되었을 때 그때 우리가 만들어지는 생성되어지는 이러한 면역을 뭐라고 하느냐면 자연 능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창이나 홍역 이러한 어떤 질병을 앓고 난 다음에 자연적으로 생성되어지는 이러한 면역을 뭐라고 한다? 자연 능동 면역. 그래서 그다음에 인공 능동 면역은 뭐냐? 우리가 백신 주사를 맞잖아요.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맞잖아요. 그래서 예방 주사를 맞으면 그와 유사한 대원체가 사균이든 또는 조금 그 독을 약화시키는 순화독소가 됐든 또는 생균이 됐든 그런 균을 실질적으로 몸속에 넣음으로써 항체가 생성이 되도록 하는 그런 면역 방식이 우리가 인공 능동 면역입니다. 마치 질환에 알아서 그래서 여러분들 예방 주사 같은 거 맞으면 조금 아프잖아요. 조금 뭐 열이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또 반응이 조금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지 마치 내가 질환을 알아서 자연적으로 스스로가 면역을 생성을 시키는 것은 동일한데 자연 농도는 실제로 병에 이완되고 난 다음에 이 면역이 생성이 되는 것이고 인공 능동 면역은 인공적으로 어떤 백신 그죠 사균이든 뭐 순화독소가 됐던 어떤 이러한 균을 넣어서 마치 내가 병을 알았던 것처럼 알아서 우리가 이러한 항체를 생성하도록 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쨌든 스스로 항체를 생성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면역이 바로 능동 면역 자연이냐 인공이냐 그 차이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동 면역 같은 거 패시브 이뮤니티는 뭐냐면 스스로 만들어내는 어떤 면역이 아니라 다른 숙주에 의해서 형성되어지는 그런 면역을 우리가 수동 면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숙주에 의해 형성된 면역체를 받아서 면역을 지닌 면역, 즉 인공 능동 면역에 비해서 면역 효력이 상당히 빠릅니다.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지만 지속력은 그죠? 짧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수동 면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연 수동은 뭐냐? 자연 수동은 여러분들 어릴 때 태아가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애가 태어나서 한 1년 가까이에서는 아프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건 뭡니까? 모체의 그런 어떤 면역력이 태아에게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다 전달이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또 수유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 버려서 그 아기가 그러한 면역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즉 태아가 모체에서 태반이나 또는 수유를 통해서 얻어지는 또 생성되어지는 이런 면역은 자연 수동 면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 수동 면역은 또 역시 이제 이 약제를 주입하는 것이죠. 면역 혈청제를 사람에게 투입을 해서 면역력을 생성시키는 그러한 것이 아주 이럴 때는 급박할 때, 긴급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바로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게 대표적인 것이요. 여기 일단 보시면 감마 글로불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독소인데 요런 겁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이 감마 글로불린 약제가 있죠. 요것이 뭐냐면 바로 인공 수동 면역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그 오늘 하는 내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이 뭐다? 이 감수성에 대한 부분과 이 면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감수성은 뭐죠? 해당되는 배원체가 얼마만큼 해당되는 숙지에 잘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감수성 지수가 가장 높은 것이 뭐다? 두창 홍역이고 가장 낮은 것이 바로 폴리오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면역력 같은 경우도 뭐 비특이적, 특이적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비특이적이 대표적인 것이 어디 선천성, 특이적은 후천성 제가 설명을 드렸고 특히 또 후천 면역에서는 방금 제가 설명을 했던 이런 능동 면역이라든지 수동 면역 같은 것들이 중요합니다. 능동은 스스로 이런 면역체를 생성해낸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수동 면역은 뭡니까? 외부에서 그죠 형성된 면역체를 받아서 이러한 면역력을 생성해낸다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천적 같은 경우는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 이렇게 나누어지고 한번 볼까요? 음, 보시면 여기 일단 보시면 그 후천적 면역은 뭐죠? 능동 면역. 능동 면역 같은 경우는 자연 능동 면역과 인공 능동 면역이 있고 수동 면역 같은 경우는 뭐죠? 자연 수동 면역과 인공 수동 면역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살펴봤습니다. 예, 여러분들 지금 오늘까지 했던 내용을 잘 정리를 해주시고 또 특히 이 부분은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좀 꼭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